안녕하세요. 수연선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1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수학 실력도 쑥쑥 높여보는 시간이죠. F단계 10호 3주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마무리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실수가 있어도 연습해서 또 뭐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배웠던 걸 복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한 후에 빠르게. 알겠죠?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요? 네. 항은 두 개고, 두 개의 항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더하거나 빼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2.4와 8은 무슨 관련이 있는 수구나를 우리가 그러니까 금방 알아챘어.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를 취해준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굳이 막 통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러면 자, 약분도 여기서 양께서 바로 해볼게요. 1.5가 6번이면 9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금방 눈에 들어오죠. 그러고 났더니 6과 16이 또 뭐예요? 짝수야. 그래서 8분의 3. 계산이 정리가 되었네요. 그렇죠? 분모 정리가 되었으니까 0.9 그지? 빼기 8분의 3이 나왔는데 8분의 3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8분의 1부터 8분의 7까지 머릿속에 착 정리되어 있죠? 8분의 1은 0.125. 왜? 8이라고 하는 수가 125를 만나면 1000이 되는 짝꿍수라서 그래요. 그쵸? 네. 안 잊어버렸죠? 2 곱하기 5는 10, 4 곱하기 25는 100, 8 곱하기 125는 1000. 그래서 8분의 1 0.125. 8분의 1이 몇 개 있는가? 8분의 3은 3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0.375. 그치? 분모 분자에 125씩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8분의 3은 0.375라 그런 얘기예요. 소수 세 자리까지 계산인데 0.9에서 0.375를 빼는 거니까 뭐랑 같은 거예요? 0.900 빼기 0.375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이 되면 올리고 또 부족하면 10을 내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00 빼기 375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900 빼기 375 하듯이 계산하면 돼요. 400을 뺐죠? 그러면 얼마 남아요? 900 남았죠? 400 뺐으니까. 그러면은 400을 뺐으니까 0.25만큼을 돌려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0.525. 우리가 늘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소수 계산에도. 이렇게 0.525를 찾아냈네요. 그러면 선생님 꼭 그런 방법만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자, 우리가 8분의 3을 그대로 두고 2.4를 10분의 24로 바꾸고 그다음에 16분의 9를 그대로 두고 얘가 10분의 15니까 곱하기 15분의 10으로 이렇게 몽땅 분수를 줘서 계산해도 되죠. 계산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계산한 게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제 8, 8, 3, 24. 그래서 10분의 9. 3, 3은 9, 3은 15. 그다음에 2, 8에 16, 2, 5, 10. 여기는 5, 1은 5, 5, 1은 5. 8분의 3 남았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 통분, 그쵸? 10과 8의 최종 배수가 40이라는 거는 금방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익혀놓은 게 있어가지고 감각적으로도 탁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40분의 36에서 40분의 15를 빼는 거로구나. 그치?
그럼 40분의 얼마? 40분의 얼마? 21이지. 40분의 21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소수로 고쳐본다면 25 곱하고 25 곱해요. 그렇죠? 그러면 21 곱하기 25는 얼마죠? 525.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은 0.525가 나오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잘 풀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상까지 마쳤으니까 말이죠.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등식이죠. 등식인데 얘도 혼합돼 있어요. 그렇죠? 혼합돼 있는 등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생각이에요? 큼직하게 볼 생각이죠. 이게 등식, 그죠? 등식. 등식인데 여기가 이렇게 한 묶음이란 말이죠. 그쵸? 거기에서 뭔가를 뺐더니 4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이지. 이제 뭘 뺐을까를 구해달라는 것이고. 그쵸? 네.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 바로 문제 풀어봐요. 자, 그러면 5분의 1. 여기서는 0.75라고 하는 소수 있죠. 0.75를 분수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0.75를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랐어요? 네, 0.25가 떠올랐죠. 네, 0.25는 100분의 25고 약분해버리면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0.75는 그것의 3배니까 4분의 3이잖아.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변환해야 될 거를 변환하고요. 4분의 3, 0.75는 4분의 3으로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소수보다 분수가 여기서는 편리해서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쳤어요. 그리고 7분의 15 이렇게 첫 번째 항을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4분의 1이 돼야 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계산 들어갑니다. 약분되는 게 눈에 띄어요? 네, 약분되는 게 눈에 띕니다. 어떻게? 5, 1은 5, 35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앞쪽 항, 첫 번째 항을 정리하면 28분의 3, 3은 9로구나. 28분의 9에서 뭘 뺐더니 4분의 1이 나왔대. 4분의 1은 28분의 7 아니니? 그치? 뭘 뺐겠어요? 28분의 1을 뺐겠지. 그치? 28분의 1을 뺐겠지. 28분의 1은 14분의 1이고. 이렇게 잘 풀리네. 그치? 그러면 그동안에 연습해 놓은 거 가지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비례식이네요. 그쵸? 비례식이 뭐지? 혹시 기억나나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비례식은 비례값이 같은 두 비를 어떻게 한 거야? 비례값이 같은 두 개의 비를 분호로 연결해 놓은 등식,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비의 값이 같은 두 개의 비를 등호로 연결해 놓았어요. 그런 비례식이에요. 이런 걸 비례식이라고 부르죠. 네. 만약에 8대 3만 있었다면, 8대 3만 있었다면 뭐예요? 비라고 하는 거지. 비. 그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비례식을 해결해야 되죠. 자, 비례식을 해결하는데 8대 3은 네모 대 12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바로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왜? 앞에 여기를 전항이라고 부르잖아. 앞에 있다 그래서 얘를 전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후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B, 요것만 있으면 이렇게 부르죠. 전항 대 후항. 그치? 그다음에 전항이 바로 뭐하고 같아요? 비교하는 양.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기준 양.
이렇게 생겼죠. 그쵸? 네. 비례 하나만 볼 때는 이렇게 8대 3이라고 부르고,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이다, 전항 대 호항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율을 구하죠. 비율을.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비율은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면, 그때 나오는 그 값을,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눠서 나온 그 값을 뭐라고 부른다?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러면 이 비율은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 되겠지? 그렇지. 어. 그러면 이 비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3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비례식이라고 정의할 때 비의 값이 같은 두 비를 등으로 연결해 놓은 식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비의 값이라고 대신 쓸 수 있어요. 써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준량을 1로 했을 때 그때 비교하는 양의 비율이 B의 값이니까 얘가 3분의 8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B의 값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B의 값이 같은, 그러면 3분의 8은 뭔 거야? 12분의 네모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딱 봤더니 뭐야?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쉽죠. 곱하기 4를 했으니 8에다도 곱하기 4를 해요. 그렇죠? 네. 기준량이 4배가 됐으니 비교하는 양도 4배가 돼야 해. 그래서 바로 네모 안에 들어갈 비교하는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 크기가 같은 분수 3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크기가 같은 분수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고 분자 분모에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수를 곱하면 되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기만 해도 크기가 같은 분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분수는 수도 없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낸다. 그쵸? 그러면 우리 여기 보고 패턴을 한번 찾아봐요. 패턴? 음, 봤더니 어때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어때요? 같죠? 맞아요. 이렇게 같아요. 언제나 같아요? 네, 언제나 같잖아요.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2 곱하기 2하고 1 곱하기 4가 같네. 맞지? 3 곱하기 8과 6 곱하기 4가 같네. 그쵸?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런 패턴을 찾았으니 이제 이걸 여기 비례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8대 3. 8대 3은 네모 대 10이라고 하는 비례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어서 기준량이 4배가 되었으니 비교하는 양도 4배가 돼야겠어. 이렇게 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쉽게 쉬운 수가 나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이 패턴이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써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어떻다? 같구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안쪽에 있다고 그래서 또 내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거든요. 밖에 있으면 외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쓸 거야. 이제 수학은 어때요? 잘 살펴봐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 패턴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이런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글 하나 오늘 찾은 거죠.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어떻다? 같다. 그치? 그래서
아, 그렇다면 3 곱하기 네모가 8 곱하기 10이랑 같다는 얘기네. 그래서 약분해서 3에는 3, 3, 4, 12 이렇게 해서 4, 8에 32 이렇게 곱셈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30인데 우리가 지금 비례식 오래전에 배운 내용이라서 한번 복습하느라고 길게 한번 얘기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기억났죠? 다 기억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113과 266과 385를 1이 아닌 자연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어떤 수로 모두 똑같다고 해요. 그런 문제인데 뭘로 나눴는지,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주어진 조건은 세 개의 수를 어떤 수, 1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눴어. 어떤 자연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모두 똑같았어.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떻게 했지? 여기에 지금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자, 113이라는 수, 266, 385라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자연수로 나눴대. 근데 우리 어떤 자연수인지 몰라서 어떤 자연수를 이번에는 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X라고 이름을 붙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네. X, 그러면, 얘는 지금 113인데 나머지가 같대. 선생님이 미리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놨어. 나머지를. 여기 나머지야. 다 똑같아. 그치? 여기 얘랑 여기서 남은 나머지랑 여기서 나는 나머지가 다 똑같아서 미리 잘라냈어. 나머지. 그렇다면 이 남은 수 있지, 남은 수. 이 남은 수는 x의 뭐가 되는 거야? x의 배수가 되겠지. 역시 이쪽에 남은 이 수도 x의 배수가 될 거야. 나머지를 미리 없애버렸으니까 다 어떤 수의 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얘도 x의 뭐다? 배수. 나머지를 빼버린 남은 수는 다 어떤 수의 배수가 돼 있어, 지금. 그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를 봤냐면, 그렇다면, 여기 이 차이 있잖아, 차이. 113과 266의 차이. 이 차이도 역시 뭐가 되겠어? x의 배수가 되겠네. 그치? 이런 걸 찾아낸 거야. 266과 385에서 나머지를 떼내도 차이는 안 변하니까, 그러면 이 남은 수도 역시 어떤 수의 뭐가 되겠네? 배수가 되겠네. 그치? 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네. 차이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차이는 우리가 266 빼기 113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차이, 두 수의 차이와 이 두 수의, 이 지금 두 쌍의 수의 차에 뭘 구하면 돼?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공약수. 응? 그러면 266에서 113을 뺀 수는 얼마이죠? 153이야. 그치? 385에서 266을 뺀 수는 얼마이죠? 100의 자리는 그대로 빼고 85에서 66 뺄 때 70을 빼고 4를 늘려줘. 119네. 153과 119의 뭐 최대 공약수. 보니까 이럴 때 당황하던데 이때는 둘 중에 쉬운 수를 하나 선택해봐. 이게 쉬워 보이지? 그치? 그럼 하나를 153. 둘 중에 쉬워 보이는 수 하나를 뭐 해보는 거야? 분해해보는 거야. 3, 5, 15, 3일은 3. 51, 또 3의 별수지. 3일은 3, 3, 7에 21. 이 숨어있는 뭘 찾았어? 17을 찾았다. 왜? 119는 3의 배수는 아니거든. 그러면 7의 배수로 나눠, 17의 배수는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53에는 17이 9번 들었잖아. 이게 3, 3은 9니까 9번 들었어. 그럼 119 속에는 17이 몇 번 들었지? 7, 7에 49. 7번 딱 들었네. 그치?
최대 공약수가 17이야. 소수네. 그치? 그러면 1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1과 17이 이제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데,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은 빼고, 뭐, 17.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7이네요. 그쵸? 네. 나머지는 그럼 얼마지? 나머지도 찾아야 하잖아. 그치? 나머지는 17로 나눠보면 되지. 17을 나눠볼까요? 113 나누기 17 해볼까요? 음, 그러면 113 속에 17은 6번 들었죠? 그렇죠?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6, 7에 42, 6, 1은 102야. 그치? 그럼 나머지는 얼마지? 113에서 102를 빼는 거니까 11이로구나.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도 찾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11. 그렇죠? 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생각할 거리가 꽤 많은 그런 문제였죠. 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죠. 나머지 때문에 고추장스러워서 문제 접근이 어려웠지만 나머지를 탁 떼버리고 나니까 드디어 또 새로운 길이 보이죠.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우리는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 보고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고 해서 그것의 패턴을 찾고 그걸로 또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재밌는 문제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또 해보아야겠죠. 네. 귤 몇 개인가가 있었는데, 한 사람한테 세 개씩 나눠줬더니 15개가 남았대요. 한 사람한테 5개씩 나눠주면 3명은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랬을 때, 이랬을 때 귤이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 문제에서 뭘 모르나요? 학생 수를 모르죠. 학생 수.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 수를 몰라서 학생 수를 뭐라고 넣을 거야? X명이라고 놓고 이 문제를 식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수 X명. 학생수 몰라. 학생수 모르는데 뭐도 몰라. 귤의 개수도 모르지. 그렇죠? 귤의 개수도 몰라. 근데 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줘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귤의 개수 모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 봤기 때문에 귤의 개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귤의 개수는 같아. 3개씩 나눠줄 때나 5개씩 나눠줄 때나, 그치? 그러면 3개씩 X명한테 나눠줬더니 15개 남았대. 그 다음에 5개씩 똑같은 학생들한테 X명한테 나눠줬더니 3명이 받을 수 없게 되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 3명? 3명, 못 받는 아이들 3명은 빼줘야겠다. 그치? 3명은 못 받았어. 그래서 X명에서 3명을 빼서 귤의 개수를 곱해줘야 지금 있는 귤의 개수가 나오겠어요. 그쵸? 식은 이렇게 되었네. 그치? 그러면은 오른쪽은 분배법칙으로 식을 전개해갖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분배법칙은 우리가 늘 연습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서 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배 먼저 해놓고 나서 식을 전개해놓고 나서 양쪽을 살펴볼까요? 자, 5 곱하기 x 빼기 5, 3, 15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 3x만큼씩 덜어낼게요. 그쵸? 3x만큼씩 덜어내. 얘는 0 만들고요. 여기 3x 덜어내면 2 곱하기 x가 남죠? 네. 그리고 15만큼씩을 더해줄 거야.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쪽에 15만큼을 더해줄 거야. 그쵸? 네. 그렇다면 이쪽은 30이 되었네요. 그쵸? 30이 되었어. 그러니까 2 곱하기 x가 30이라는 거지. 2 곱하기 x가 30이니까 x는 얼마입니다. 15입니다. 나왔죠? 네. 그럼 x가 뭐야? 이거는 15명이라는 거지. 15명. 우리는 사람 수로, 학생 수를 구했으니까 말이죠. 귤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귤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귤의 개수는 여기 두 개의 식, 여기 이렇게가 다 귤이야. 그치?
그럼 귤 개수는 15명. 3 곱하기 15명. 여기다가 15를 더해. 이거네. 그치? 그러면 얼마지? 45에 15를 더했으니까 60개네. 귤은 60개였습니다. 그쵸? 네, 60개. 이거 한 개 맞았나? 진짜 맞나? 라고 하면 어디다도 한번 넣어봐. 그렇지.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5 곱하기 15명인데 15명에서 3명한테는 귤을 못 줬대. 그래서 3명 빼서 계산 한번 해봤더니 5 곱하기 12, 60 딱 맞았네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정확하군요. 이렇게 검산식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열심히 풀어줘서 고맙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아이 선생님 그거 저 이렇게 풀었는데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책을 봤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15개가 남았다고 했죠. 그리고 5개씩 3명이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없게 된 애들이 빼기 15죠. 그쵸? 그럼 얘와 얘의 차이, 얘네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차가 30개 차이 나죠. 30개 차이 나. 그러면 이거는 3개씩 나눠줄 때, 5개씩 나눠줄 때는 2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30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15명을 선생님 이렇게 빨리 찾았는데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찾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귤의 개수를 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해 볼 수도 있겠군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5번 문제까지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